이게 여러 번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시간도 좀 달리하고 네. 횟수도 달리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톤으로 하나를 뭐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컬러별로 그라데이션이 되게 여러 장을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보통 보면 팔 포함해서 그냥 절반만 진하게 하고. 담그기도 하고 위에는 아예 그냥 흰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살짝만 하거나. 저는 이게 좋긴 해요. 네. 어차피 빠질 것 빠지니까. 같은데. 왜냐면 점점 빠지니까 제일 진한 걸로 저도. 그냥 뭔가 에이징 되는 느낌도 어차피 있고. 네. 입으시다 보면은 맞아요. 일로 가니까. 그 변화를 좀 느끼고 네. 그리고 저는 기술적인 거보다 좀 패션으로 접근하면은 반보다 그냥 전체를 다 전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 스티치랑도 이번 거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원단도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염색해놓으니까. 포대자루 좀. 그래서 약간 원단이 노란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연하게 했을 때는 네. 약간 녹색 기운이 살짝 노란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진하게 하면 그냥 다 덮어지는 것 같아요. 전 여기가 목공방인가 하긴 했었어요. 엄청 지나다니니까. 너무 가깝네. 예. 요게 그 주고 가셨다. 이거 네, 원. 원단. 네. 이게 저는 어떻게 되려나 막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이걸로 한 벌 나올까요? 이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원단을 활용해서 심지를 넣어야 염색했을 때도 뜨죠.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글루로 아니라 그냥 스티치로 심지를 부착을 시켰어. 이게 원단의 수분이 잘 돼야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일수록 뭐 시간을 오래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워낙 얇아가지고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또 뭐 얼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충분히 항상 머금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은 물이 그 충분히 스며들지 않고 어떤 부분은 이제 돼 있으면 네.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 부분이 염색할 때 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게 나와요. 습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네요. 어쨌든 이것도 물에 담그는 거니까 네. 그 염액이 이제 원단이 어떤 상태에서 만났느냐가 돼서 그래서 좀 톤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냄새, 이 향은 네. 이 특유의 인디고 특유의 네, 냄새. 네. 지금 거예요? 이제 인디고가 네. 요 염액이 평소의 상태는 그냥 파란색 물이에요. 근데 파란색 물일 때는 염색이 안 되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뭐 석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환원을 시켜주면 네. 이게 녹색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넣고 꺼냈을 때도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녹색 계열, 노란색 계열에 그게 올라와서 그게 이제 공기랑 만나면서 네. 산소랑 접촉하면서 이제 파랗게 되는. 되게 그거 보는 것도 달라지는 네.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쪽이 원래 그냥 파란 녹색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파란색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는 쪽 네. 염색인 거예요? 쪽입니다. 네. 오. 쪽통. 네. 근데 저렇게 되게 진하게도 이쁘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옷도 일부러 어두운 색 입고 왔어. 흰 옷 입으려고 원래 챙겨놨다가 튀면 튀어도 되게 혹시 그 근데 이거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어두운 염색을 할 색이라. 때 첨벙첨벙 하는 건 아니라서 진짜로 약간 초록기가 초록. 네. 또 그래서 쪽 염색 할 때는 이거를 막 엄청 철벅철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물 안에서 얘가 충분히 다 그 염료랑 만날 수 있게 살살 주물르고 펴주면서 이제 요 안에 이렇게 공기 중에 올라오게 되면 이것도 얼룩이 생기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거기 파래지니까. 예, 파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담궈가지고 최대한 이제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먹염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또 다 비우고 여기를 또. 아니요, 먹염색은 그냥 따로. 다른 통이 네, 있어요. 따로 그냥 이거 약간 간장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계속 쓰고 여기다가 이제 저 뒤편에 제가 시간장처럼 진한 염액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계속 예, 그걸 계속 추가시키는 거구나. 예, 염색을 하다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색이 좀 연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래서 비법 소스 조금씩 네. 넣는 것처럼 저걸 가져가야 족발할 되는데. 때. 오. 이제 이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완전 녹색이죠. 네. 이거 한번 이렇게 짜주고 점점 이게 파란색으로. 오. 지금은 좀 진하게 된 편이에요? 아니면 네, 지금 네. 이제 제일 저 진한 느낌으로. 제일 진한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아마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거예요. 오. 그 정도 느낌으로 하려면. 이 알람이 지금 아, 네. 어허. 이쪽 이거는 피부에 묻으면 네. 염색이 돼요. 그건 피부에 묻으면 자국이 남는데 네. 그 바로 지우면 지워지고. 지워지는 정도. 네. 바로 안 주면 바로 안 지우면 좀 며칠 남아가지고. 며칠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톱은 다 팔아요? 네, 손톱은 파래져요. 손톱은 아. 단백질 그이다 보니까 그 큐티클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손톱은 좀 네일을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힙하겠는데. 네. 라벨도 예쁘게 염색이 같이. 네, 그래서 염색할 때 보통 라벨도 같이 염색되게 뭐 코튼 네, 네. 라벨 쓰거나 아니면은 또 라벨이 염색되는 거는 라벨은 그냥 원래 라벨 쓰고 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폴리로. 폴리로 하면은 네, 염색. 폴리는 염색이 안 돼서. 아, 말릴 때 네. 구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얼룩이 생기진 않아요? 구김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 생길 있어가지고 수 있죠. 네. 좀 그래서 펴주면서. 지금 펴주는. 네. 말리고 그리고 이게 색 자체가 네. 이렇게 파란색이 다 올라온 다음에는 네. 사실 그 변동이 없어서 아. 처음에 이제 좀 녹색 상태 네. 이제 완전히 발색이 되기 전에 좀 잘 해줘야 그거는 그때는 이제 색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네. 이렇게 색이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 다른 곳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예. 없어요. 근데 저 진짜 새끼 실시간으로 네. 파래지네요. 노란기가 없어지고. 오,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이 상태로 그냥 멈추는 거고. 끝나는 거고. 네. 더 진하게 뭐, 할 수도 있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하는 게 제 네. 생각에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 지금도 네. 남색이라 예쁜데 더 이게 진하게 하는 게 이게 약간 그 젖어 있어서 네. 또 그런데 또 마르면 살짝 톤이. 밝아지는. 네, 살짝 밝아지거든요. 지금보다. 네. 그럼 언제쯤 그 다음에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이 완전히 다 네, 올라오면 올라오고 나면. 한 번 더 할지? 네. 아, 발색이 다 되면 이제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예. 근데 보통 완전히 그냥 말렸다가 네. 뭐 다시 하는 게 더 뭐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것도 사실 크게 뭐 상관없어가지고. 진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저희는 스티치를 네. 밝은 색으로 하면 네. 그 스티치가 고르지 않을 것 같아서 염색이. 그래서 네. 진하게 일부러 스티치는 좀 깔끔해 보이려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 코화사 같은 거 네. 염색 안 되는 안 되는 걸 하면 이제 스티치가 그냥 염색이 돼도 라인이 그대로 다 네. 살아 있는 거고. 지금이 그런 거죠. 지금 입으신 게. 네. 네. 그리고 흰색 실로. 염색이 되는 걸로 하면 이제 실까지 염색이 돼서, 염색이 돼서. 실도 계속 이제 세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에이징이 되고 물이 빠지고 그런 재미가 조금 있고. 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도 네, 스티치가 그대로. 좀 진하게 남아있는 게 네,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염색을 했어도 다시 여기다 이제 담그면 완전히 아까처럼
그 많이 뭐 좀 노란빛, 녹색빛을 띠진 않아도 어느 정도 네. 또 진한 청록색이 더 진한 청록색이 네. 돼요. 이제 좀 더 진한 네, 이것도 이제 마르면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할 때보다는 조금 밝아지는 네, 거죠. 조금 밝아지죠. 신발도 앵간해요. 일단 요 정도에서 말려보고 하면 색이 다 올라와서 제가 수세를 한번 저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아, 예쁘다. 이렇게만 봐도 되게 느낌이. 그러니까 쪼겸색은 이게 뭐 물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염료들이 이 원단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님도 입으면 워싱이 하얀색이 속에 나오는 게 속까지 다 염색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링 다잉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겉이 되고 이제 안에는 비어 있어가지고 이거 예쁘다. 좋은 거 막 다 버려놨어. 염색 예쁘다. 이건 어떻게 염색한 거예요? 붓칠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담가서 했는데 네, 여기는 고무는 염색이 안 되니까 아. 그렇게 되고 가죽 부분만 아, 원래 그 한국에서 쪼겸색이 없어졌다가 저희 선생님 제가 그 염색 배우는 선생님 이제 그 어머니께서 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쪽 농사 자체도 아예 다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일본에서 이제 쪽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그거를 시작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나주에 천연 그 염색 박물관 있고 재단 있고 나주가 이제 원래 쪽염색 쪽농사 많이 짓고 일본의 이제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한테도 수업 들으러 도쿠시마 쪽에 그러니까 도쿠시마가 뭐 나주처럼 그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쪽염색을 하던 동네거든요. 찾아가서 2월에도 두 분께 좀 배우고 왔는데 근데 똑같더라고요. 일본도 이제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젊은 팀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완전히 또 전통 방식을 뭐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 뭐 다양하면 좋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원단 자체를 세탁이나 좀 그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옷이 바로 완성돼서 뭐 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염색을 하고 났을 때 그런 거는 대표님이 한번 봐주시면 예. 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탈수를 하거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보통은 탈수를 하는데 네. 이 원단이 또 이렇게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예, 손으로 그냥 꼭 짜는 정도로만 예, 그렇게 요렇게 우리가 건조시킨다고 했을 때 네. 아래쪽이 더 진해지는 일은 없을까요? 네, 이게 발색이 다 된 후에는 사실 그 컬러에 대한 변화가 없어가지고 네, 이때 네 다 여기서 하고 해서 나서. 딱 나와서 이제 그게 인디고 컬러로 변할 때 네. 그때가 지나면 사실 이 상태에서 색 변화는 네. 직사광선을 맞거나 네. 또 접혀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원단 받으셨던 거 네. 보여주셨던 것도 딱 이렇게 했을 때 맨 끝부분이 색이 좀 맞아요. 빠져 있었잖아요. 누런색으로. 네. 인디고 염색이 이제 그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거나 장기간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자국이 생기든지 색이 빠지든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걸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 그늘에. 네. 이게 하는 게 이거는 또 제가 의미가 단추까지 있으니까. 다 달고 그냥 염색을 한 거거든요. 단추도 염색이 네, 되는 염색되는 거죠? 단추로 네, 해가지고. 염색되는 단추. 네. 이건 유니클로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이것도 그냥 만든 거예요? 네. 어. 샘플 작업할 때 그냥 만들었던 워크 자켓. 이렇게 요런 네. 거는 이걸 다 꾸겨서 꾸겨서 염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꾸겨서 그걸 그냥 고정. 꺼냈을 때도 그냥 구겨놓고 네. 공기를 접할 네. 때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살짝 원래 여기가 다 흰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살짝 담가서 이제 요렇게 톤을 올린 거. 왜냐면 그냥 한번 담갔다만 빼면 이렇게. 그냥 타이다이 한 것처럼 요런 느낌인데 걔를 다시 이제 담갔다 빼면 이렇게 좀 더 연결. 톤이 타이다이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타이다이도 뭐 하고 뭐 바느질해서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배우고 있어가지고 뭐 위크 한번 해도 좋겠다. 네, 우리가 뭐 빈티지 티셔츠 갖고 한 네, 10명 네. 와라 여기서 네. 그냥 오픈 클래스처럼. 그쵸. 하면 나도 클래스.
그래서 야 파란색으로 물들고 싶은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유- 뭔가 그런 유용하게. 퍼스널 그 작업 서비스 어. 그런 것도 좀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매뉴얼화를 해서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뭐 신발이나 뭐 옷이나 아니면 뭐 원단이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말은 자수가 있는 거에도 염색을 하면 이런 느낌. 네, 이건 원래 흰색이었어요? 네 이건 원래 약간 아이보리 그 흰색 그런 계열이었는데 염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제 옷들 중에서 대충 흰색이다 싶으면 다 하는구나. 다 해보는. 샘플 작업 뭐 다른 거 네. 해서 할 거 없이 그냥 제 걸로 얘도 그 단추까지 다 염색이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전 플라스틱 단추에 관심이 많아서 가벼운 옷은 플라스틱이 확실히 또 그러니까 네. 그거에서 좀 자유하면은 네. 나 뿌리야 뭐 이것만 에, 좀 에, 자유하면은 네. 플라스틱도 그 나름의 맛이 있어. 가벼워서 좋은 면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네. 저기 뭐냐 D&D 디파트먼트 만든 네. 아저씨 네네 한 강연이 있어서 한번 이제 갔어. 네. 그래서 가서 아저씨는 당신 뭘 수집하냐? 자기는 플라스틱을 아 수집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왜 하냐? 불쌍해서 한대. 그러니까 막 가죽이나 막 이런 것들은 막 경련변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네. 빈티지에서 막 이렇게 쓰잖아. 근데 플라스틱도 사실 경련변화고 그쵸. 너무 아름답게 되는데 맞아.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니까. 네. 제가 그 예전에 일할 때 그 MMMG에서 일했어가지고 네네 D&D 디파트먼트 서울이랑 네. 대표님,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염색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 인디고 쪽 염색하는 브랜드들을 좋아했었고 네. 예를 들자면 뭐. 네, 그 일본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 블루블루 재팬이나 뭐 캐피탈이라든지 뭐 사실 비즈빔도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이게 되게 뭔가 그 가치가 있는 기술로 인정을 받고 대중화도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쪽염색이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공방이나 아니면 뭐 인간문화재 선생님 분들로 해서 뭔가 좀 이제 대중화는 안 돼 있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삼국시대부터 쪽염색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중간에 이제 뭐 전쟁 이후에 뭐 산업화 하면서 명맥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네, 그것들이 다시 이제 살아났고 그래서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주말에 배우러 왔어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이제 북촌에 계시는 저희 그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고 이제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을 배워놓자라고 생각해서 그게 네. 몇 살 때요? 그게 30살? 꽤 네. 오래전 일이네. 네, 30살에 대표님이 지금 한 37. 네, 맞아요. 한 7년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게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네. 일하시는 거는 어떤 쪽 일을? 그 전에는 이제 그 밀리미터 밀리그램이라는 네. MMMG MMG. 한남도 MMG 뭐 프라이탁이랑 네. D&D 디파트먼트랑 그리고 또 자체 브랜드 MMG 하는 데서 이제 네, 제작하는 이제 파트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네. 이제 제작을 했었죠. 뭐 지류부터 뭐 가죽이나 뭐 패브릭이나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또 그 브랜드 내에서도 이제 좋은 브랜드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영감을 받으면서 이제 쉬는 날에 쪽염색을 배우기 시작하고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네요. 네. 연결이 되네요. 재밌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어가지고 나도 진짜 우연찮게 만난 네. 게 구미래 셀러로 친구 네. 따라온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냐고 물어봤다가 이 얘기를 듣고 네. 원래는 우리 그 한복 선생님이 네. 홍천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이제 홍천에 언제 가나 근데 선생님이 자꾸 답은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네. 이제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또 위치도 너무 네. 완전 가깝고, 옆집이잖아. 예. 딱 소잉 끝나고 나면 염색하기 좋아서 아, 이게 앞으로 이어질 작업들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진짜 거기서 사람 한 4-5명만 모여서 네, 티셔츠 타이다이 클래스만 해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빈티지들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실 뭐 아무거나 다 상관없거든요. 뭐 후디나 스웨트도 가능하고, 아, 예. 좀 직접 하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표님 오면은 뭐 하여튼 잡다 해 뭐가 막 네,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해보려고 하고 그거를 네.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곳에 오픈해서 그치. 네. 한다는 게 뭐 네. 저도 그걸 목표로 항상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전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저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 것도 뭔가 좀 그 미녀나 공예적인 느낌을 없앴으면 좋겠다.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네. 브랜드 이름도 인더스트리를 이제 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찍는 딥도 있는데 다잉 인 네. 프로그레스의 약자거든요. 맞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든 개념은. 그래서 뭔가 좀 공업적인 산업적인 이미지로 이걸 해보자. 결국은 내가 손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런 무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기술을 좀 네. 벗어나서 패션으로 접근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기술 집중이 되면 아름다움과 약간 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이 받아먹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네, 미녀나 공예 뽕에 취해버리면은 네, 그 약간 박물관에 들어가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물관을 좀 싫어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프라이싱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갤러리나 아니면은 뭐 샵이다, 걔네들은 거기 상행위가 일어나잖아. 그게 훨씬 좀 더 가볍고, 그러니까 미녀 공예 좋은데 그거를 빠는 거는 업자들이 뒤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중하고 소통할 때는 나름의 좀 가벼움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미녀 공예를 너무 빨면은. 근데 저도 이번에 대표님이랑 이거 얘기 맨 처음에 우리 기획할 때 너무 그런 공예적으로 가면은 네. 매력적이지 네. 않아서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패션으로 할 거다. 이걸 정말 입었을 때 정말 멋스럽고 그 예쁜 거에 더 집중하지 너무 막 그 기술적인 거는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해서 더 이 프로젝트 해봐요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보면 되게 좀 겉핥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딱 그거보다 살짝 깊은 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사장님이 그 원단 쓰신다고 했을 때 네. 잘 맞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어머니가 그 원단의 오염을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단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이게 어쨌든 한복을 기반으로 하는 옷이기 때문에 한복은 원단 폭이 직조가 작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폭에 맞춰서 옷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네. 나머지 그 남은 부분들을 조각조각 이어서 조각보로 쓰고 그래서 거의 제로 웨이스트를 맞아요. 뭐 거의 보조선 때부터 하고 있던 그런 의복이라 그 정신을 그대로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간 지 20-30년이 된 옷도 해진 거를 갖고 오면은 같이 이걸 수선하는 것들도 몇십 년 전부터 하셨었고. 그래서 연결이 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짱이네. 네, 이게 또 없어진다는 아니죠, 물론. 근데 그게 아주 이름만 남아 있는 거고, 네. 이름이랑 개념만 남아 있는 거고 영업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매장이 많을 때는 전국에 뭐 한 4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저 들어갈 때쯤에서는 직영 매장만 하시고 삼청동이랑 인사동, 본사, 목동 이렇게만 하시다가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하셔서 다 매장은 다 정리하고. 본사만 지금 남아 있어요. 본사 매장에서는 아직도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스티치를 한번 빼긴 해요. 느낌상 약간 준 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줄, 아직 근데 다르면 다른지 다시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줄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예쁘다.